자, APR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대표 돌아왔고 지금 시간은 저녁 7시 16분 지나고 있는데 자, 늦은 시간에 제가 APR을 좀 그래도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영상을 좀 촬영하고 있고요. 어제 영상에서 바닥 신호를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 영상을 안 찍어도 되지만 그죠? 바닥 신호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나서 오늘 양봉이 나왔어요. 그래서 혹시나 오늘 양봉에서 이 자리가 바닥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영상을 촬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최대한 APR을 매일같이 좀 분석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아직 오늘 양봉,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예요? 바닥 신호는 아니다. 아직까지 확실한 어떤 바닥에 대한 신호는 아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오늘 양봉이 나왔지만 더 주가가 밀릴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분명히 APR이 올라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APR 이제 바닥인가 보다. 급등 나온다. 그리고 많은 유튜버들이 그럴 거예요. 이제는 매수해라. 이제는 진짜 찐바닥 찍었고 이제 올라갈 것이다. 이러면서 막 휘황찬란하게 이 APR이라는 종목을 찬양을 할 겁니다. 거기에 또 우리 가족분들이 현혹돼가지고 와 APR 이제 사면 되나 보다. 그죠? 사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진짜 큰 코 다칠 수 있다. 제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하니까 영상을 마지막까지 보셔야 되고 제가 주식에너지 채널에 APR 어제도 영상 올려드렸고 그죠? 그리고 APR이 7% 어제 빠진 거에 대해서 하락을 적중시켰다. 대한민국 유튜버 중에 유일하게 이 연속적인 하락을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수하지 말라 했다. 그죠? 이 신호가 떠야지만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신호에 대해서 오늘 볼 수 있는 방법을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전에도 엊그저께 APR 절대 매수 금지 이때가 언제 영상이냐 제가 계속 매수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3월 4일이에요. 엊그저께 그죠? 제가 3월 6일날 오늘 3월 6일이기 때문에 3월 4일날 절대 매수하지 말라라고 영상 올렸는데 3월 5일날 마이너스 7% 빠졌죠? 그죠? 어제 그래서 하락이 나오기 전에 아직은 바닥이 아니다. 절대 매수 금지라. 매수하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6일 전에도 하락이 더 나온다. 그죠? APR 많은 사람들이 매수해라 이런 얘기 할 때 저는 유일하게 우리 가족분들에게 매수하면 안 된다. 하락 더 나온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영상에서 우리 가족분들이 직접 보시면 되겠고 오늘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고 영상 시작 전에 우리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이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고 있는 딱딱도사 김대표를 위해서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는 마음으로 제 노력과 수고를 알아주신다면 응원해 주시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APR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소통방에서 우리 가족분들 양봉 나왔지만 아직 매수 타이밍 아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양봉이 뜨더라도 매수 타이밍 아니다. 추세 변화에 대한 신호가 없다. 이것도 사실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2월 29일에도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2월 29일. 자, 2월 29일에 캔들을 보시면은 이날이요. 이날 오전에 양봉이 나왔어요. 고가 7.8%, 8% 가까이 양봉을 이렇게 띄웠었는데 많은 유튜버들이 이때 오전에 APR 이제 매수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의 한 99% 정도 많았어요. 그죠? 그때 들어가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죠?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APR 사면 안 된다. 2월 29일 날 오전 9시 41분에 급등 나오고 있을 때 기술적 반등 느낌이 없다. 추세 변화에 대한 확실한 신호가 없다. 매수 타이밍 아니다. 정확하게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전에는 주가가 올라가다가 결국에 종가 기준에서 주가를 빼버렸죠. 종가 마이너스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상승분을 반납하고 하락이 더 나왔죠. 어제는 7% 까이고요. 그래서 이런 하락들을 미리 예상해서 APR 관련된 분석들을 계속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APR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대응이 중요하냐? 제가 말씀드렸지만 APR 더 빠질 수 있지만 우리가 저점 자리만 정확하게 그죠? 매수 신호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보다 수익률을 크게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되돌림 파동이 좀 세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정확한 대응을 받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입장하신 분들이 800명 가까이 되는데 입장을 하시면 제가 전부 다 APR 주주분들은 무료로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고 APR 대응을 가장 1순위로 도와드릴 거고요. 정확하게
저점을 볼 수 있는 신호, 매수 타이밍 잡아드릴 거고, 그 이후에 되돌림 파동 나왔을 때 어느 시점에 우리가 매도해야 되는지 이런 맥점들을 전부 다 하나부터 열까지 도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APR과 더불어서 추천주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 자, 추천주는 APR의 후속주, 추천주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들은 2, 3개월마다 제가 종목을 많이 드리지 않아요. 거의 한 2종목에서 3종목 정도를 알려드리는데, 많이 드리진 않지만 찐또배기, 그만큼 종목을 줄인 대신 관리를 잘 도와드리면서 찐또배기, 진짜 올라갈 만한 알짜배기 종목들만 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종목을 줄인 이유는 종목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진짜 확률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집중 분석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종목 수를 줄인 거예요. 충분히 우리 가족분들이 수익 내는 데는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후속주라 추천주를 어떤 종목들을 드리고 있냐, 잠시 보시면은 제가 텔레그램 방에다가 작년 10월 25일 날 추천드린 종목이 2종목이 있어요. 한미반도체랑 HD 한국조선해양을 드렸는데, 자, 이 종목들 들어가서 보시면은 작년 10월 25일 날 추천드렸습니다. 제가 이때 6개월에서 1년 정도 투자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오늘 3월 6일이니까 5개월이 좀 넘었네요. 6개월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미반도체랑 HD 한국조선해양 드리고 하락에 눌린 구간에서 분할로 매수해라. 정확한 매매 전략까지 알려드렸죠. 그래서 한미반도체 보시면은 급등이 나왔죠. 오늘도 급등이 나왔어요. 최근에 계속 상승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 종목 언제 추천드렸다? 10월 25일, 작년 10월 25일 날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락에 눌림목 구간에서 분할로 매수해라. 눌림목 자리까지 정확하게 잡아드렸어요. 그 이후에 급등 몇 퍼센트 올랐습니까? 제가 추천했던 시점부터 하락에 눌림목 구간 저점에서부터 고가까지 얼마? 98% 급등이 나와줬다는 거예요. 100% 육박하는 상승이 나와줬어요. 단 5개월 만에. 자, 그 밖에도 같이 드렸던 HD 한국조선해양, 최근에 주가 좀 빠지긴 했지만 추천드렸던 시점이 작년 10월 25일 정확하게 알려드렸고, 하락의 눌림목 구간 나와줬고요. 매수 이후에 고점까지, 이 고점까지 40% 급등이 나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꾸준하게 드리고 있는데, 제가 오늘 종목명을 공개한 한미반도체 HD 한국조선해양은 종목을 공개했지만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이미 시세가 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새롭게 드리는 종목을 소통방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제가 2종목을 새롭게 드리고 있고, 이 종목은 3월달부터 우리가 저점에서 매수를 늘려가면서 5월달, 6월달까지, 최대 6월달까지 수익률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를 보고 들어가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익률을 한미반도체처럼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종목이고, 이 종목들 지금 받으시면 우리가 저점에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APR 대응과 이런 추천주를 받아보시면 되겠고,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제 번호 보이시죠? 010-7281-4675번호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 2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고, 문자와 더불어서 영상의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 4자리 숫자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문자와 댓글을 확인해서 한 분 한 분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청하셔서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APR을 다시 보시면 오늘 좀 반등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제가 왜 지금 자리가 바닥 신호가 없다, 진짜 찐 반등이 아니다, 찐 반등 신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뭘까요? 제가 2가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2가지. 첫 번째는 뭐였죠? 거래량. 자, 이 거래량은 왜 동반되냐면 수급의 주체가 바뀌기 때문에 동반이 되는 거예요. IPO 종목의 특징은 뭐냐면 수급의 주체가 바뀌어야지만 주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2번째. 거래량 다음에 뭐죠? 바로 수급의 주체가 바뀌는 흔적. 보유 수량이, 그죠? 뒤집어지는 흔적들이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래량과 더불어서 이런 흔적이 보이지 않으면은 우리가 바닥이라 볼 수 없다, 매수 신호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IPO 종목은 그래요. 왜 그럴까요? 자, IPO 종목들은 처음에 상장 이후에 유통 물량들이 있죠. 많지는 않습니다. APR이 유통 물량이 37%가 되는데 많은 편이에요, 좀. 그죠? 유통 물량이 나오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유통 물량이 나오면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히려 상장 이후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유통 물량이 적거나 유통 물량을 많이 안 파는 경우, 그죠? 아니면 적은 경우, 이런 경우도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고, 유통 물량이 많고 매도할 물량들이 많다면 상장 이후에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점차 유통 물량이 줄어들면서 거래량이 줄어들죠. 그 시점에서 이 주가를 다시 한번 들어 올리려는 어떤 마인드가 있다면, 그죠? 들어 올리겠다는 어떤 계획이 있다면 수급이 들어옵니다. 수급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죠? 왜 변화가 생길까요?
그동안엔 유통 물량에서 매도 물량들이 계속 나오다가 어떤 특정한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IPO 종목의 특성상. 그래서 우리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게 바로 거래량과 수급 주체의 변경이에요. 변화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안 보이면은 사실 바닥이라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오늘 거래량이 터졌나요? 거래량이 더 줄었죠? 일단 첫 번째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요. 두 번째, 수급의 주체가 바뀌었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기관과 외국인들이 사들이고 개인의 물량은 빠져나가야 된다. 즉, 이 수급의 크로스가 발생이 돼야지만 그 자리가 바닥이고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아직 완벽한 크로스가 안 나왔습니다. 물론 기관에서 오늘 좀 샀어요. 개인들은 팔았습니다. 크로스가 나오려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완벽한 크로스는 아니다. 오늘 자리만 놓고 보면 크로스가 맞아요. 오늘 자리만 놓고 보면 기관과 외인이 샀고 개인은 팔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크로스예요. 수급의 주체가 변경된 거예요. 오늘만 놓고 보면. 그러면 두 번째 조건에는 약간 세모 정도로 부합하는 건데 완벽하게 수급의 크로스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기관이 좀 사주면서 오늘만 놓고 봤을 때는 수급의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건 사실이에요. 세모. 1번은 뭐예요? X죠? 거래량이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평가했을 때는 지금이 바닥이다 아니다 했을 때는 바닥일 확률이 한 20%, 바닥이 아닐 확률이 80%가 되는 거예요. 왜? 수급의 변화는 좀 애매하게 일어났고 거래량이 안 나왔으니까 확률적으로 봤을 땐 바닥이 아닐 확률이 좀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리에 매수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할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수급을 보시면 오늘 기관에 좀 샀습니다. 외국인도 샀어요. 그죠?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 좀 더 기관의 매집이 들어오고 나서 그죠? 개인들의 물량이 빠져나가고 기관들의 매집이 좀 더 들어오면은 그때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노려볼 수 있어요. 그때 노려봐도 늦지 않아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늦지 않습니다. 자, 제가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두산로보틱스라는 기업을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렸죠. 자, 두산로보틱스 상장 이후에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이에요. 그죠? 상장 이후에 APR처럼 쭉 밀렸어요. 근데 중간에 뭐 양봉이 뜨기도 하지만 실제 반등이 나왔나요? 안 나왔죠. 주가 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봉에 절대 속으면 안 되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뭐였어요? 거래량이 일단 나오냐? 눈에 띄는 거래량. 안 나왔죠? 이 정도가 지금 부족해요. 거래량이 계속 줄어드는 미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봉 자리가 나오더라도 주가가 계속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눈에 띄는 거래량이 언제 들어왔어요? 이날 들어왔죠. 이날. 이날 이후로 주가가 어떻게 되죠? 상승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점. 자, 거래량이 들어왔으면 이때부터 우리가 뭘 보라 했죠? 수급의 어떤 변화와 변동성이 생기는지를 체크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수급의 어떤 변화를 보니까 이때 당시의 변화 보니까 자, 수급의 크로스가 발생이 됐습니다. 실제로. 그죠? 이때 당시에 수급의 크로스. 바로 요 자리죠. 요 자리에서 수급의 크로스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때 보시면은 기관의 물량이 늘어나고 외인들의 물량이 늘어나고 개인들의 물량은 빠져나갔습니다. 그죠? 정확하게 수급의 크로스가 발생됐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 버리는 모습. 그러다가 이 올라간 자리에서 다시 수급이 빠졌어요. 애매해졌죠? 애매해졌지만 다시 이 자리에서 이 애매해진 순간을 버티고 나니까 수급의 크로스가 또 나왔습니다. 기관의 물량과 외인의 물량이 늘어나고 여기서 기관은 파란색, 파란색이 기관, 그리고 빨간색이 외인, 그리고 검정색이 개인인데 제가 녹색으로 표현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기관과 외인의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결국엔 크로스가 발생됐고 여기서 크로스가 발생된 지점에서 이 눌림목 자리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또 어떻게 돼요? 주가 급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지금 두산로보틱스는 이런 저점 자리에서 크로스가 발생될 때마다 주가가 상승이 나와줬고요. 그죠? 그리고 이때 올라가는 구간 보면 여기서도 크로스가 발생된 걸 볼 수가 있죠. 그 이후에 쭉 올라갔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가장 바닥 자리에서 어떤 신호탄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실렸다. 이 두 가지 조건들이 부합이 돼야지만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닥이구나. 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크로스가 발생되는 지점이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한 번 나왔죠. 그리고 그 이후에 좀 이탈이 발생되다가 다시 한 번 뚫어주는 자리가 이 자리에서 또 나왔어요. 그죠? 여러 번에 걸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얘기는 즉슨 뭐예요? APR도 우리가 지금 급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닥일까요? 아닐까요? 바닥인지 확실하지 않은 자리예요. 위험한 자리예요. 그럼 뭐예요? 매수하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확실하게 보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기관의 수량이 늘어나고 외인의 수량이 늘어나고 개인들이 팔고 오늘 그런 모습이 좀 보여줬지만 아직까지는 좀 미완성이에요. 미완성. 거래량도 안 나왔고요. 그래서 거래량 실려주면서 이런 수급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왜? 이런 APR 같은 종목들은 이미 상장 전에 청약이 엄청나게 들어갔고 코스피에 상장된 지금까지의 최근의 기업들 1년 동안 상장된 기업이 20, 30개가 되는데 20개 정도가 되는데 그 20개 기업 중에 가장 청약 수요가 높았어요. 1등이에요. 역대급 청약 수요였고 기관, 일반 주주 가릴 것 없이 청약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주목을 많이 받은 거에 비해서 상장 이후에 삐리한 모습들, 그죠? 주가가 계속 밀리는 모습만 보여줬다는 거예요. 즉, 그 얘기는 뭐냐? 얘가 바닥을 다지고 올라올 때는 다시 한번 좀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왜? 그만큼 기대감이 높고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강하게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게 IPO 종목들의 어떤 특징이에요. IPO 종목들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청약 때 또 이런 사전에 상장하기 전에 인기를 끌었던 종목들은 만약에 상장 이후에 못 올라가면 반드시 한번 강하게 올라갑니다. 두산 로보틱스처럼. 그죠? 얘도 코스피에 상장을 했는데 얘가 지금 APR보다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두산 로보틱스. 굉장히 매스컴에서 많이 때렸지만 실제로는 기관 경쟁률이 APR만도 못했어요. 사실. 300대 1인가 그랬어요. 근데 APR이 몇이에요? 660 몇 대 1이에요. 그죠? 2배 차이가 났어요. 두산 로보틱스보다 수요가 높았다고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도 이렇게 주가가 밀리다가 올라갔는데 APR 못 올라갈까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막 미친 듯이 바닥에서 잡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좀 올라가다 확실한 자리에 잡아도 늦지 않아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APR 제가 알려드린 두 가지 신호를 기억하시면서 뭐였죠? 거래량과 그리고 수급의 어떤 주체의 변화, 이 두 가지를 꼭 체크하시고 바닥 자리를 잡으셔야 된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어제 제 영상에도 우리 가족분들이 댓글들을 많이 남기셨는데 딱딱도사님 정확한 분석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PR 대응받을 타이밍을 놓쳐버렸네요. 매수를 해버려서. 그죠? 제 영상을 못 보고 미리 매수하신 분들은 이렇게 지금이라도 제 영상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어제 영상 보지 않았으면 오늘 물타기에서 더 속상할 뻔했는데 영상 보고 참길 잘했네요. 감사합니다. 매수점 기다리고 있네요. 그죠? 영상 안 봤으면 마이너스 7%에서 실수로 잘못 물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올라가긴 했지만 절대 지금 바닥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수 타이밍 나오면 또 사야겠네요. 그렇죠? 지금 자리가 깨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바닥 자리가 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 두 가지의 신호가 뜨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상장 첫날 매수해서 평단가 36.5, 36만 5천 원에 물렸네요. 딱딱도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충분히 APR 다시 되돌림 파동 나왔을 때 그 가격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 영상 이해 잘 되셨으면 저렇게 댓글로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 그리고 딱딱 이해가 잘 됐음, 머릿속에 쏙쏙 잘 들어왔음, 이렇게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APR 우리 가족분들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좀 더 빠르게 APR 주주분들은 좀 더 빠르게 입장을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빠른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문자를 보내신 다음에 영상에 댓글 남기실 때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 4자리 숫자를 댓글로 남기라고 했잖아요. 그때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 4자리 숫자를 남기시면서 같이 APR 또는 APR 이렇게 한글이나 영어로 댓글을 같이 남겨주시면 제가 좀 더 빠르게 입장을 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1일 이내로 바로 입장이 되니까 제가 APR 주주분들은 좀 더 우선순위 1번으로 입장을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APR 주주분들은 이렇게 신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고 먼저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제 번호 010-7281-4679번으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고 문자와 더불어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댓글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 4자리와 APR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빠르게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장하셔서 APR 대응과 추천주까지 받아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